네, 여러분, 오늘 그 지하경제 관련돼서 제가 1편, 2편을 올렸고요. 오늘 그 3편이라고 할까요? 또는 조금만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지하경제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 하면은 서러워하는 세금 전문가, 하고 만나서, 사실 꽤 긴 시간 동안 이런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이분의 참 성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재무공무원으로 그야말로 천하를 주름 잡았던 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원래 출신이 경주세무서에서부터 이제 공무원 이력을 시작했고, 대구세무서 이렇게. 일선 이제 세무서에서부터 이제 그 세무공무원으로 쭉 출발을 했고, 관세청장도 지냈고,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만한 분입니다만은 굳이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세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씀이 제가 다시 질문을 해요. 정 실장은 노력세수가 얼마나,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 자발적 세금 납부가 얼마나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세금이 200조가 좀 더 되고, 예를 들어 부가세 이런 건 간접세니까 간접세 빼고, 저는 약간 그 말을 좀 소위 신고 납부, 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소득세, 법인세, 해서 소득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천징수 아니고 종합소득세 납부, 이런 식으로 하면 한 80조, 70조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절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말하자면 국세청에서 노력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금을 안 내는데 쫓아가서 당신 이렇게 세금을 더 내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서 납부받는 거. 말하자면 국세청이 노력하지 않았으면은 세금 내지 않았을 거. 그걸 그 노력세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노력세수. 그래서 국세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가만히 있으면 세금을 안 낼 사람인데 찾아가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고 세무조사를 하고 해서 세금을 받은 거. 예를 들어서 상속세 이러면 가서 국세청 직원이 가서 일일이 조사해서 세금을 받고. 노력세수가 얼마나 되냐? 전체 세수의 2%가 안 된다. 그러니까 200조의 2%, 4조가 안 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걷는 거.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2%였다. 자기가 할 때는. 근데 지금은 1.5% 정도 될걸요, 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럼 1.5%로 계산하면 3조 정도밖에 안 된다. 국세청 직원들이 지금도 노력해서 걷는 거. 세무조사를 한다, 불러오라고, 호출을 해가지고, 장부 정리를 하고, 싸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3조다. 자, 그럼 지하경제 양성에서 얼마나 더 거둘 수 있겠나? 그분 얘기는 1조 더 거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럼 1조라는 게 지금 210조고 200조가 넘고 연년이 그건 10조 가까이 세수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러면 자연증가분이나 경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경기가 좀 나빠지고 기업들이 부도가 많이 나면서 부가세 조금 덜 거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몫이. 이래 되면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이라는 게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김박근혜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그것으로 복지재원을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물었어요. 아니 보세요. 중국세청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1,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자료를 자기들에게 주면 국세청이 6조 원을 더 거둘 수 있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소. 또 어느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지하경제가 20몇 프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다. 그럼 20몇 프로다. 그럼 그 중에 얼마라도 양성화하면 세수가 들어올 거 아니요. 근데 1조밖에 안 그친다는 게 말이 되냐? FIU, 국세청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자기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게 1,000만 이상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면 6조를 더 거둘 수 있다. 그 얘기하지 않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세청이 굉장히 머리 쓰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국세청이 FIU 금융거래 정보를 달라고 해봤자 금융위원회나 국회나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이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에 찬성하지 않고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우리는 더 거두려고 해봤자 더 거둘 수단도 없고 더 거둬지지 않습니다라는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고 그걸 주면 우리가 더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설레발을 치는 거다는 요지예요. 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실 저는 원래부터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잘 안 거칠 거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어제 제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지하경제에 대해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몇 프로다, 23%다, 25%다 이런 거는 정말 웃긴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꾸준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17.2%다, 17.1%다 이게 맞지 않을까? 가고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면 13% OECD 13% 정도 되잖아요. OECD였나요? 어떻든 선진국들이 13% 정도 되거든요. 그럼 17%에서 13% 같으면 지금 이제 쭉 떨어지고 있어서 1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대로 놔둬도 17%에서 쭉쭉쭉 떨어지고 요즘 뭐 자영업자들이 죽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신용카드 가지고 솥단지 걸고 데모한 게 요즘은 된장찌개 하나 먹고 5,000원짜리도 카드 걷거든요. 요즘 목욕탕에도 가면서 카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도. 앞으로는 구두 닦는 아저씨들에게 구두 닦으면서 신용카드 낼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투명한데 그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불법 예를 들어서 지하경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해봤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예를 들어서 일부 돈 많이 버는 변호사 또 강남의 성형외과 그 해봤자 그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또 그 사람들이 세금을 지금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죠. 세금을 쭉 내는데 조금 적게 낸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적게 내는 것을 더 내게 하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직원이 가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고 전부 재료비를 얼마를 썼나 성형외과 하는데 뭐 깁는데 무슨 뭐 말하자면 실을 얼마나 썼나 뭐 약품을 얼마나 썼나 프로포폴을 얼마나 썼나는 것을 다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야 표준으로 보면 당신이 지금 몇 명을 수술한 게 맞잖아. 실을 보면 이 깁는 실을 몇 메달을 썼는데 야 그러면 몇 명을 수술했다고 봐야 되고 메타당 돈이 많이 나오잖아 하고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자료들 다 가지고 와라 하고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 세금을 매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입회조사를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세무공무원이 버튼을 들고 손님이 몇 명이 왔다.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딸깍, 3명 들어오면 딸깍, 딸깍, 딸깍 들어오고, 입회 조사에서, 야, 마지막에 저녁에 장부 닫아서 장부 보자. 현장에서 이제 장부를 보고, 쭉 이제, 야, 내가 센 사람이 몇 명이고, 여기 몇 명 중에 카드로 결장이 몇 명이, 현찰 결장이 몇 명이냐고 장부들, 야, 너 지금 얼마는 장부 밖으로 처리했잖아. 기장을 안 했잖아. 하고 이제 싸워서 말하자면 그걸 밝혀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얼마나 더 걷어질까요? 그럼 그 나가는 직원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런 데 이제 인천공항에 이 모든 사람에게 가방을 열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제도가 싹 없어졌죠. 모든 사람에게 가방을 열으라고 그 줄 세워서 다 들여다보고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럼 사람들 민원이 나오죠. 야, 뭐 가방 검사는 왜 이렇게 줄이 기냐? 그러면 이제 그 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 대신 열어보는 사람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관 요원들을 투입해서 가방 다 열고, 그렇게 해서 불법 유입물을 잡고 세금을 더 매겨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더 걷는 세금이 직원들 더 투입하고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인 것보다 적더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그럼 왜 떴냐? 그러면 그래도 전혀 아예 안 뜯으면 이제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이제 더 늘어나죠. 불법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샘플로 가방을 열어보라는 신용만 함으로써 불법적인 반입물을 막는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거 다 열어보고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다 열어보는데 들인 시간과 인원 비용도 안 된다. 그 짓을 왜 하냐, 바보처럼. 국가가 오히려 손해본다. 또 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거 세금 문제는 좀 골 때린다. 그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무 그거 한다고 가짜 휘발유 거래를 덮쳤다, 이게. 그런 거 안 한다. 그거 안 한다. 안 하면 그만이다. 심지어 매춘이다. 매춘이라고 해봤자 되게 사람들이 자기 돈 번 소득에서 소득세 내고 다 내고 난 다음에 여윳돈 가지고 쓰는 거다. 그렇다면 사실 공식경제에 그러니까 지하 아니고 지상경제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게 지하경제라는 게. 그래서 들락거리는 거다. 사채업자라고 해본들 고리대금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안 낸다? 안 낼까? 왜 안 낼까? 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리대금업자가 자기 집에 무슨 현찰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고 은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이자 소득세 다 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경제라는 것 자체가 무슨 지상경제가 완전히 따로 있고 지하경제가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면서 존재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것조차도 지하경제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지상에 나올 때마다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지하로 숨었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유통을 하면서 약간씩 이제 이렇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어서 막상 하면 잘 안 될 거다. 또 노력 세수 비중이 2%가 안 되고 1.5%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서 실제로 더 세금이 얼마나 걷어지겠는가. 미국에서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이 징세 공무원 숫자를 굉장히 많이 늘렸대요. 근데 늘리고 나니까 세수가 더 줄었다. 그 과천에서도 아주 이제 그동안 이제 재무부 세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이제 과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천에 있었는데 과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천이 그 과천 시내가 있고 안양이 하고 이제 그 중간지대에 이제 과천청사가 있는데 그래서 밥 먹으러 이제 안양에도 많이 가고 과천에도 많이 가고 그래서 과천 사람들하고 과천 식당 주인들하고 안양 식당 주인들이
누가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과천이 세금을 많이 내요. 이상하다. 우리가 밥 먹으러 안양 식당을 많이 가는데, 안양 쪽에. 근데 알아보니까 안양 쪽에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세였다는 겁니다.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가 그렇게 셌으면, 과천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세무조사 뭐 별 할 것도 없고, 할 인력도 없었고. 근데 오히려 세금이 가게당 세금으로 따지면 더 많이 거쳤다. 그 안양에는 왜 안 거쳤느냐? 세무서가 이미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증세 비용이다는 겁니다. 불법 비용까지 포함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안양시를 세무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안양시 안양 세무서에 계신 분들이 우리 뇌물 받지 않았다고 저인데 시비를 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무공무원들이 먹고 산다는 거죠. 또 식당 주인들부터가 세무조사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숨기는 방법도 더 교묘해지는 거예요. 숨기는 방법도. 그래서 웬만큼 뭐 가서 입회조사해봤자 나오는 게 없는데 세금은 안 들어온다. 이상하다. 이런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매출 낸 곳조차도 몇 프로 되지 않았더라. 안양에 가보니까. 그거 왜 이렇게 됐냐? 오히려 당국에서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일인지 세금이 적게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분의 현실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지하경제 얘기를 주고 하고 세금을 더 걷는 문제를 얘기하실 때에, 제가 글쎄, 세무서 이름을 얘기하면은 신원이 다 드러나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 세금을 많이 걷는 몇 개 지역의 세무서장,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세금 얼마나 더 걷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출신이 절들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죠. 아이고, 되겠습니까? 직원들 고단하기만 할 테고, 세무직원들 얘기입니다. 세무서 직원들 정말 고단하기만 할 테고, 별로 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늘 당혹스러웠죠. 야, 이거 세무공무원들은 사실 너무 깨끗하게 하면 공무원들이 밖으로 다닐 유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참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인데, 세무공무원을 누군가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세무공무원이 어디 가서 세금을 가볍게 매기고 봐주면서 뒷돈을 받는다는 것을 만일에 누군가가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따라다니면은 물론 돈은 안 받겠죠. 그러나 동시에 일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왜? 자기가 열심히 다녀서 걷어서 국가에 이제 세금을 더 넣죠. 뭐, 그건 이제 노력세수입니다. 근데 그 노력세수 자체가 극히 일부분밖에 안 낸다는 거고, 옳지, 저 집이 식당이 장사 잘 되는데 세금을 안 낸다. 근데 열심히 가서 그 집 앞에 문간에 지키고 서고 장사가 끝나면 그 업장에 사장하고 쌈박질하고 멱살 잡히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장부 봅시다 하고 내가 다 카운트 해보니까 몇 명인데 니 왜 몇 명밖에 안 썼느냐, 매입장부 봅시다. 야, 배추가 몇 단 쌀이 얼마가 들어오고 손님 1인당 쌀이 얼마, 배추가 얼마, 김치가 얼마 나갔으면은 몇 명이 매출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하고 이제 그 사장하고 싸워야지, 식당 주인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말하자면 자백을 받아내고, 야, 세금 당신 얼마 더 내라. 그 소득 얼마 내고 부가세
또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싸우겠죠. 근데 만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직원하고 그저 뭐 나는 월급쟁이니까 적당히 하는 직원하고 아무 차이도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아무도 안 다니죠, 누가. 그 멱살 잡히고 욕 들어가면서 누가 다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뭐 오케이 가서 어디 가서 뭐 약간 참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뭐 백화점 상품권이라도 몇 장 받았다. 그럼 오케이 뭐 그거 봐주라. 요즘 세무공무원들 뭐 백화점 상품권 그런 거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세무 부조리가 저는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검찰에 이제 잡혀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세무 부조리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든 잡범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요. 근데 부지런히 세무공무원이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열심히 한다. 아마 부조리도 같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조리도. 참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 차라리 세무공무원들의 월급을 왕창 주고 깨끗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것도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참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게 어떤 개개인의 무슨 뭐 감시를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어떻게 바뀐다고 또 갑자기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화 전체가 서서히 움직여가면서 이제 깨끗해지는 거고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경제도 사실 오늘 뭐 그 전문가 뭐 그건 참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봐라 말이야. 어떤 포장마차는 기업형으로 한다. 돈 많이 번다. 근데 그 포장마차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다. 왜? 포장마차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그거 가서 세금 내라고 그러면 되겠냐. 그 포장마차도 지하경제다 말이야. 세금 안 내니까. 근데 그 포장마차에 찾아가서 세무공무원이 야 당신들 세금 내라고 윽박질러 되겠냐. 정부에 손 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그 포장마차 아무 기장이 없으니까 지하경제잖아요. 그러나 그 포장마차 주인은 그렇게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국가에 손 벌리지 않고 그것만 해도 국가로서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다. 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하경제는 지하경제입니다. 국가에 손 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짜리 금융거래도 그렇지. 이때까지 이제 가족들 간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그 아버지가 뭐 전세금 좀 보태줬다. 그거 다 증여세 내야 되거든, 앞으로는 이제. 그 지하경제는. 남편이 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 그 부인이 그 돈 가지고 생활비를 쓴다. 근데 그 생활비를 쓴데 그걸 부인 통장으로 옮겨서 썼다. 근데 그게 일정 규모가 넘었었다. 그거 다 증여거든요. 이제 골 때리게 됐습니다. 부줬돈이 들어왔다. 그 세금은 어떻게 하죠? 이제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FIU 정보, 1,000만 원 이상짜리 금융거래 정보를 모조리 예를 들어서 국세청 갖다 놓고 다 본다. 그러면 이제 금융거래가 약간 이상하게 해서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국세청 세무사 앞에 이제 민원인들을 막 불려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폴리티컬 코스트가 또 든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징세 비용도 들고 징세 코스트 어떤 코스트든지 간에 심지어 뇌물까지 포함해서 징세 코스트 그 다음에는 폴리티컬 코스트가 있다. 그 지하경제 문제는 참 간단치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 야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둘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여러분 또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약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야, 그 얼마나 더 걷어질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